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SNS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잡는다 해놓고 사람 잡는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쇼크, 내 집 마련도 그리고 전세도 막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호제가 대폭 확대가 됐죠.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 사실상 거래 통제됐다. 문재인 정부 시즌2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계획들을 세워왔고 대출을 얼마나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산에 섰을 텐데 그게 다 막혀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한강벨트, 여기는 그래도 좀 고가의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여기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게 바로 학습 효과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대책이 나오고 나서 잠시 집값은 잡히겠지만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호가 올리면서 버티자라는 게 지금 한강벨트 강남의 분위기라면 노원, 도봉구, 강북에서는 7천만 원 낮춰서 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노도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급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반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어려워진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구리라든지 더 외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서 여기에 또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에서조차도 지금 이번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좀 불편해하고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 나왔지만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벨트 중심으로 불장 이 형성되면서 불안 심리가 계속 가중되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 불안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을 안 쓸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이 실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구조를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실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민과 청년을 이유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20억, 30억 빚을 내줄 수 있게 대출을 확대해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일단 대출 규제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 규제를 강화해서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공급 대책이 마련돼 있는 대책들을 빨리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과정에서 늘 이렇게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 차단했기 때문에 일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후속 대책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집값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단기적 성과는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이라든가 무주택자에게는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규제 대책은 사실상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